다음 주에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분이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 거는 같아. 알 거는 같은데, 본인이 말을 잘 못해갖고, 어버버버버버 이러다가 그냥 패널들한테 그냥 집단으로 그냥 두둥겨 맞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되게 극단적인 게, 지금 장안의 화제죠? 지금. 김별님. 스타좌 알았죠? 일명 스타좌. 옛날에 펄자하고, 누구죠? 남편한테 잔반 처리 시켰던 분 있잖아요. 그분을 넘어섰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분이. 저는 보면서, 저도 지난주 방송 보면서는 상식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김별님이 진짜 이해가 하기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일단 보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생각도 들고 감정도 들고 특히나 이번 주 방송 보면은 어머니랑 통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상식의 영역은 아니에요. 상식의 영역은 아닌데, 좀 너무나 안타깝다. 진짜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빌런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겠지만은, 근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진짜. 역대급은 맞아요. 역대급. 이분이. 김별자. 스타자라고 해주세요. 스타자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컴 사이트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 주 방송 보면서 느낀 게, 어머니랑 전화를 하잖아요, 이분이. 근데 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보면 어머니는 되게 상식적인 분이에요. 저 어머니는 되게 의외로 되게 상식적이죠. 이상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 김별 그분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좀 까라면 까야 했었다. 원래 우린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가 야 당연히 애를 네가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서 그게 되게 이해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고. 스타자 김별 씨가 어머니랑 통화했을 때 보면은 그분이 다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워낙 또 시절에는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시절에 부모님들 보면은 뭐 거의 그랬죠. 까라면 까고 뭐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부모님들은 뭐 인터넷이다 뭐다 하다못해 그리고 우리 시대 때도 오은영 박사님 있잖아. 보고 배울 점도 많았겠지만은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잖아.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김별님이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분도 문제가 뭐냐면은 까라면 깠다. 까라면 까야 했다. 뭐 본인이 그걸 몇 차례나 언급을 했잖아. 얘기를 했으면은 오히려 그래요. 이분이 소송 부부죠. 소송 부부. 김별님이 맞소송 부부. 근데 그 앞전에 나왔던 부부가 가출 부부잖아. 이게 참 제작진이 묘하게 짜놓은 게 가출 부부 보면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 딱 김별 씨 어릴 때처럼 지금 자녀를 그렇게 시키잖아요. 어린애한테 의자 갖다 놓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 시키잖아. 진짜 까라면 까라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 그분은. 근데 김별님 같은 경우에는 까라면 까야 됐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인지의 영역이지. 인지의 영역.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SNS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유튜브에서 가서도 그렇고 자기를 막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신 것 같아. 매우 불편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비난을 좀 받으시더라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비난을 받는 거니까는 좀 본인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옛날에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 어느 날은 공자님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길바닥 한복판에 똥을 싸고 있는 거야. 똥을 싸니까는 공자가 그냥 그거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는 저 풀숲에 숨어서 똥을 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는 막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공자가.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거야. 아니, 잘못을 해도 길바닥에 똥을 싼 놈이 잘못이고, 응? 숨어서 몰래 그래도 난 눈치 보면서 똥을 싼 놈보다는 길바닥에 똥을 싼 놈이 더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그래도 남의 눈치를 보고 풀숲에 들어가서 응가를 하는 놈은, 그러니까 염치라는 게 있다, 그죠? 염치라는 게. 근데 길바닥에서 그냥 똥을 싸는 애는 완전 무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러니까, 혼내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별님이 뭐 염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인지의 영역이고, 다른 한쪽은 아예. 근데 이번에, 방송을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잘 한 게, 가출부부 남편분도 김별 씨를 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야. 딸이 저렇게 나중에 똑같이 클 수가 있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분명히 김별 씨가 잘못은 했어. 잘못은 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어머니도 야 애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되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그 부모님도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도 상식적으로 볼 뿐이지만은 타자 입장이잖아. 자기 자녀인 김별 씨는 자녀잖아. 자기한테. 그러니까 타자한테는 원리 원칙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김별 씨도 보면은 되게 비상식적이게 이해 안 가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한테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작 그걸 못 배운 거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옳고 그름으로만 나눠가지고 야 이게 틀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 뭐 독립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르적 성향이 있어. 나르적 성향이 있는데 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야. 부모한테 이분도.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는 말을 하는데 그거의 과정에 대해서 자기도 자녀한테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야. 폭력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근데 그 폭력적인 반응에 반대되는 방향이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안타까워. 근데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운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40이잖아. 따지고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미성숙한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미성숙하다는 게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른스럽다, 어른답다 하는 분들이 뭔가를 알려주거나 근처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진짜 안타까워.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을 모르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존적이거나 회피적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야, 이분도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재연 드라마 보시잖아요. 재연 드라마 보시면은 남편이 처음에는 이혼 생각이 10%였다가 그 아내 김별 씨가 다른 패널들이랑 대화하고 다른 출연자들이랑 대화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답 없다 100%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그 다시 재연 드라마 가가지고 사이코패스 드라마 가가지고 그걸 재연하면서 보더니만은 남편이 엄청 울더라고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는 느낀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남편도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김별 씨도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에게 지금 이혼 숙려 캠프에서는 정신과 의사분도 만나고 했지만은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야.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빠르게 해야 되니까는 못했지만은 누구보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라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걸 원했던 거야 이분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폭력적으로 했던 거고 남편도 그걸 느낀 것 같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별 씨도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자기가 할 방법도 모르고 그 답을 제시를 할 수도 없어.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거든. 그냥 지금 재연 드라마 나와서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이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약간 뼈가 있다니까. 아마 바뀌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중간에 하시거든 그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은 그 자녀 ADHD 문제 때문에 그 상담은 해보신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뭐 그 남편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아내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걸 얼마나 깊게 상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결혼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둘이 만나는 거 보면은 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둘이 그게 제일 맞을 수도 있어.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남편이 자기는 그냥 호구다. 이렇게 좀 깔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별 씨가. 그럼 그 얘기는 남편이 뭔가 바뀌고 예전보다는 성장했다는 거를 별 씨도 분명히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자기 자녀한테 못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자기도 변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대했던 남편도 그만큼 변했는데. 그럼 본인도 변해야지. 근데 4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마음을 닫아놓고. 그게 되게 안쓰러워. 보면은 겉으로만 되게 세 보이는 40대 여성인데 그 안에서는 진짜 한겨울에 진짜 그 빙판길 위에서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 너무 안타까워. 이수캠 말고도 그 결혼지옥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야. 말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아 그랬어요? 아 끄덕끄덕 해주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전에 어떤 심리 상담을 받으셨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보면은 너 때문에 애가 ADHD다, 너 때문에 ADHD다, 뭐 서로 강조는 했는데 서로 그거 가지고 논쟁을 좀 벌였죠. 근데 막상 이번에 이수캠 나와서 정신과 그 의사분이 와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만은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아내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데를 간 건지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둘의 주장을 보면은 그분 상담사분이 나름 자기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부부 간에 분명히 정보가 공유된다는 거
또 알 법도 한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 여기서는 다른 얘기. 그 상담사분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또 뭔가를 합리화한 건지. 그러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거를 정말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알 거야. 아는데 그거를 말할 때는 합리화해서 나오거든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미성숙한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게 있어, 심정이. 이겨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겨먹어야 된다. 남편이 되든 누가 되든 이겨먹어야 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싫어하는 결혼관 맞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왜 둘이 잘 만났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서로 진짜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안 그러면은 이대로 그대로 그냥 간다. 쪼대로 산다, 진짜 말 그대로 별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편 바람 폈다 해갖고, 반발적인 반응으로, 그럼 나도 바람 펴야지. 해가지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어. 만났는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충동적이고 못 참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결혼도 그때 15일 만에 동거하셨잖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별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워요. 뭐 물론 이 다음 방송에 가서 이제 최종 협의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자기 주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보면 뭐 방송 내용 말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SNS 내용 봐도 뭐 스스로 변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정신과 선생님 말이 맞죠. 아마 변하기 힘들 거라고.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쉽지가 않지 결국. 본인이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 그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데 그게 답은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본인도 자기 부모 세대 때 뭐 까라는 대로 해야 됐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도 결국에는 지금 나이가 40이고 이제는 자기가 자녀의 입장이 아니잖아. 부모 입장이잖아, 자기가. 그럼 스스로 바꿔야지. 그거는 본인의 문제인데 애초에 스스로 진짜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들어줄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엄청 우쭈쭈 해줘야 될 거예요, 만나면. 엄청 우쭈쭈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그나마 좀 듣고서 변하지 않을까. 남자분도 근데 되게 보면은 너무 아내분의 잘못이 부각이 많이 됐지만 남편분도 너무 회피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잘한 건 없지 사실. 그 남편분도 아내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야. 그 조금 아내랑 틀었다고 그 사이를 못 참고 베이비시터라고 잠자리를 하고, 그분도 참 문제가 많은 거지. 스스로 그 불안을 못 견디는 거야, 이분도. 그리고 근데 이게 한 말씀 저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별님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지금 방송에 나온 건데, 그 별님 씨 같은 성향이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에 많아요. 사실상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을 인정하지도 않고 앞에 부모 세대나 뭐 이걸, 어떤 우리나라가 되게 철학적이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박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이에요. 현우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맞바람 피워도 또 남자가 바람 필 가능성 악수나.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아내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에 공감을 했을 뿐이지 이게 몰라요. 이분들은 뭘 어떻게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나마 근데 남편은 야, 너 이렇게 했고 누가 알려주면은 그걸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좀 상대적으로 보이니까는 더 아내의 문제가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커 보일 수 있고. 맞는 말씀이,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과 신뢰가 안 가는 영역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 자기가. 다시 김별 씨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별 씨를 실드 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박해. 김별 씨처럼 남한테 인정도 안 하고, 자기 말이 맞고, 특히나 온라인 가면 그게, 그나마 밖에서 사회생활 한다거나 이러면은 주변에 눈치가 보이니까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할 뿐이지. 근데 특히나 온라인에 가면은 발철없거든, 진짜.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옛날에, 요새는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 총 쏘는 게임이나 막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하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그쪽 친구들은 적이 됐든 아군이 됐든 잘하면 굿자 말하면서 되게 막 칭찬을 너무 잘해주더라고. 타인에 대한 인정이 빠르더라고.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되게 개인주의. 근데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거거든.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들 쪼대로 하는 거 있어. 그 친구들이. 지들 쪼대로 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를 이런 식으로 꼭 좋게 요구를 하면은 그거를 되게 포용적으로 다 받아줘. 오케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 어떡하냐면은,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평소에 하시는 분들 알지만 딱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잖아. 정이 많은 나라니까 들어가면 그때 부모님 살아계시니 뭐 이러면서 너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 너희 부모님 직업은 뭐니 뭐 이런 식이잖아. 근데 그걸 되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그 있어. 한국에서 저처럼 유럽이나 아메리카 가서 그 친구들이 노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사람이거든. 사람이니까는 먼저 시비를 걸어.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과열 경쟁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김벽 씨처럼.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원래 인간은 근데 대부분 다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인간들은 평소에 되게 논리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다르다고. 인간은 그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를 좋아해.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잘못인지 본인들도 알아. 근데 제일 항상 중요한 건 자기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별 씨도 자기 입장이 중요한 거고, 제가 아까 온라인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도 다 입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효율적인 거. 내가 여기서 뭐 이기려면 뭘 해야 돼. 그럼 가가지고 보면은 외국인한테 강요를 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을 해주면 포용을 해주거든 그 친구들이. 근데 강요하듯이 얘기를 해. 그럼 그 친구들도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뻑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씨 야 뭐 저기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나 한국이랑 별반 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 게임할 때 그랬었어요.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하면은. 남이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를 인정해라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게 싫은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주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미성숙한 아이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알려줄 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해야지 애가 방향성이 열리거든요. 그럴 땐 그 단계부터 해야 되니까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진짜 큰 문제예요. 아직 좀 젊으면 모르겠는데 그분도 나이가 있어갖고 부록이잖아요. 부록. 어떠한 유혹에도 변하지 않는 나이. 부록. 참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녀가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두 분 문제인데 지금 자녀가 셋이잖아. 첫째는 그래도 뭐 컸다 쳐. 지가 알아서 살아가고 뭐 한다 쳐. 근데 지금 밑에 애가 아직 그 두 명이나 있잖아요. 그 두 명을 위해서라도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모르겠네요. 진짜. 남편이 그냥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참는다. 다 내려놓는다. 이러다가 아까 현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다가 터져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또 눈 돌리면 반복인 거고. 그럼 이쪽 터지고 서로 터지고 전쟁 터지 뭐. 서로 막 그냥 야차하루를 하듯이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때리는 거지 서로 막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안타까워 그런 부분. 김별 씨 말고 김별 씨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의 주제 네. 우리 또 세상의 중심에서 이완용을 외치신 투병 부부죠. 지금 이분 성함이 뭐였지? 투병 부부 남편? 하여튼 투병 부부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 지금 되게 핫하죠. 야, 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혁신적인 또라이다. 근데 이분도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인 게 본인이 되게 이성적이라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 이완용이라고 외친 거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 아내가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항암 치료가 필요했는데 그냥 항암 말고 수술하면 안 될까? 되게 아까 말한 대로 효율적인 거. 자기 딸이 되게 이성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한 거지. 근데 이완용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가 되게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잖아요. 진짜. 물론 다음 주 방송을 또 봐야 되겠죠. 다음 주 방송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지. 막 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냐. 이 상황을 이 사람 입장을 이해할 수 있냐 싶은데도 이혼숙녀 캐프가 또 그 맛이죠. 다음 주 방송 나오면 또 야 이게 바뀌네. 이게 바뀌네. 나는 솔로 많이 보시나요? 나는 솔로도 보시나요? 혹시? 나는 솔로 같은 게 제가 가끔 편집이나 어떻게 보면 출연자들 오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 이혼숙녀로 봤을 때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남편 입장, 아내 입장 있는데 남편 입장만 딱 보여주고 딱 끝나고 아내 입장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만 완전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나 다른 관찰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보면 한쪽 입장만 딱 보여주고 딱 끝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는 쓰레기다. 제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 이번 방송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다 바뀔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별 씨도 극단적인 거고
그 완용자도 극단적이고 다 극단적인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이번에 보면은. 첫 해 지금 묻혀서 그렇지 첫 해에 나왔던 그 가출부부 남편도 진짜 극단적인 거거든 진짜. 진짜 극단적인 거거든. 뭐 60년대 사람이에요 이렇게 60년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예전에만 아내를 때렸다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도. 나중에 애들이 커가니까 두렵겠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자기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본인도 약간 두려운 거야.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만 모아놨어 진짜 보면은. 그래가지고 진짜 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이혼을. 이 극단적인 거에 시초가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잊혀서 그렇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는 솔로가 이혼 숙녀 캠프가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다가 3회차에 딱 처음에 투견 부부 기억나시나요? 투견 부부 보셨어요? 근데 진짜 당시에 저는 그 처음 방송 보고 진짜 문화 충격이었거든. 재현 영상 보고 밖에 나가면서 남편 멱살 잡고 보고 와, 이런 방송이 있다고? 진짜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 진짜. 근데 그분도 결국엔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뭐 공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금 영상을 올리시는 걸 봤는데 최근에 그분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는 또 없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극단적이고 천하의 악녀 같았는데 근데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경우에는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 게 그 전기수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갤럭시 폰이 나올 때마다 막 역대급 스펙 막 이런 것처럼 새 기수가 나올 때마다 마치 전기수를 어떻게든 뛰어넘으려고 출연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스펙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이혼 숙녀 캠프 진짜. 이 정도면은 신기하게도 옛날에 이혼 숙녀 캠프 하기 전에도 결혼지옥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항상 역대급 네임드들은 또 자기가 신청을 해. 항상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방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 셀프로 이게 안 되는 거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완용자도 되게 완용자라고 부르면 좀 그렇다. 그냥 이분이 뭐였죠? 투병부부죠. 투병부부 남편. 이분도 진짜 보통은 아니다 진짜. 뭐 다음 주에 아내가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분이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 거는 같아. 알 거는 같은데 본인이 말을 잘 못해갖고 어버버버버버 이러다가 그냥 패널들한테 그냥 집단으로 그냥 두둥겨 맞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되게 극단적인 게 이 부분은 진짜 나도 근데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는 의견인데 고종이 쓰레기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고종이 쓰레기는 맞아요. 고종이. 아마 그게 일본의 영향이든 미국의 영향이든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는 뭐 잘 살아봤자 지금 한 인도 수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완용이 잘했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몇 가지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완용에 대한 재해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본인의 입장이 없겠냐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윤이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했겠냐고. 아니잖아. 백보양보해도. 그리고 진짜 남편이 뭘 상상하고 유튜브에서 뭘 듣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진짜 백보양보해서 이완용 때문에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 쳐요. 바뀌었다 치더라도 이한용이 맞았다 치더라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서 맞았다 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아니면 뭐 배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것도 아니고 좀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떠미는 거거든 남한테. 그러니까 이한용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사리사욕이 없어. 정말 뭐 자기가 봤을 때는 조선이 진짜 망국이야 망국.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어차피 뭐 일본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나라는 누군가에게 먹히게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나 누가 뭔가 진짜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그게 맞다고는 다들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지만은 실제 법률적으로도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완용이 그 자기가 했던 게 맞다고 남편이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이완용을 외치다가 세상의 중심에서 그냥 샌드백이 돼가지고 겁나 두들겨 맞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시겠지만은 핵심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희생이 아니라 그 공존을 하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존하기 위해서. 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시스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상당히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위험하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주장으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똑같은 얘기를 떠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민들 이제 예방접종도 하고 국민 평균 수명도 늘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쳐요. 근데 항상 어느 양쪽이 됐든 극단적인 게 문제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얘기하면은 일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었네. 와, 이완용이 일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된 거네.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평균 수명 늘리거나 예방접종 해주고 난 다음에 남자는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가는데 이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극단적이라고. 근데 그 생각을 아내한테도 하고 있어, 이분은. 아내한테도. 물론 다음 주 예고편을 보니까는 약간 아내분도 뭔가 싸함에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은 남편은 너무 극단적이야. 보니까 형제도 나왔죠. 형제는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삼자대면 하잖아요. 옛날 과거 일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과거사 꺼내면서 막 아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심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지. 우파를 과장 잠깐 이게 방송에서 되게 말하기가 되게 민감한 상황이라서 저도 저는 약간 저도 어떻게 보면 남편처럼 실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실리적이라는 게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제가 생각하는 실리주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어떤 혼란스럽거나 뭔가 필요한 새로운 영역, 창의적인 영역도 모든 것들은 질서를 기반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질서나 균형 같은 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남편의 얘기에서는 그냥 반대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뭐 이완용 사생팬인지 모르겠는데 이완용을 빤다? 이거는 진짜 정치색을 떠나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사람의 일대기 이완용의 그 사람도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었잖아. 자기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었잖아. 뭐 나름 조선의 충신이었고 원래는. 근데 뭐 그런 개인적인 입장을 팩 보고 이해하고 양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공존하기 위한 거지 타인에게 누가 됐든 간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든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든 그럴 권리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때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다 치더라도 6.25 전쟁 터지고 걸면은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모르는 일이잖아 사실.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재단해가지고 이게 최선책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했다는 거는 위험한 사상이죠. 위험한 사상. 되게 위험한 사상.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종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고종이 제일 나쁜 사람이었어. 고종이 제일 나쁜 놈이긴 해. 아마 이완용이 없어도 제2의 이완용이 탄생하고 제3의 이완용이 탄생하고 제4의 이완용이 탄생했을 것 같아. 모든 문제의 본질은 고종이긴 해. 그 새끼가. 그래가지고 진짜 자국민 학살하고 그랬잖아. 자국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잘못 말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 워낙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평소에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때 그 아내한테 가가지고 아까 금액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아내랑 병원 가가지고 막 140만 원, 120만 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진짜 사람이 죽네 만에 하는 지금 막 암 3기네 뭐 이런데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뭐 나이가 좀 있잖아 사실. 나이가 있는데 120이 없어가지고 생계가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서로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사실 좀 이해는 안 갔어. 얼마나 힘드시길래 120이 없어갖고 그렇게 아내의 목숨이 오고 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있으신지. 힘들죠.
3 사귀면은 되게 이제 3기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죠. 암 3기 사귀면은 진짜 힘들죠. 문제는 그걸 고치더라도 재발 때문에, 재발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 아는 분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기껏 이제 좀 이제 다 해결했다 싶었는데, 한 1년 좀 넘어가지고 또 재발해가지고, 암 걸리시고. 근데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분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재 아내와의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노출이 됐잖아. 근데 이 상태로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한다, 이혼을 결정한다, 그러면 진짜 뭐 전 국민의 공분을 사실 것 같은데? 판단 잘해야 돼. 판단 잘해야 돼.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정말 이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응?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혼을 하더라도, 전 이혼을 하더라도 남도 아니고, 응? 그리고 정말 이혼을 해갖고 남이 되더라도 애 엄마잖아. 애 엄마잖아. 자식 볼 낯이 없이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안 돼, 진짜.